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난치병과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도 난치병과 턱관이라는 주제로 같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난치병, 이 단어 자체가 고치기 어려운 병,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또 인식 자체도 참 그런데요. 난치병과 턱관절, 정말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옆에서 항상 저도 설명을 듣고 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치병 하면은 우리는 이제 역시 이제 의사들조차도 고치기 좀 굉장히 어려운 병, 그리고 또 어떤 원인과 치료법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질병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임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대부분의 난치병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원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가까운 그 원인처가 어딜까 생각하면서 턱관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난치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박사님께서는 턱관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26년 이상을 임상을 해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유형의 난치병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치료해보면서 그동안 치료된 그 환자들의 유형을 가지고 또 이제 충분히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동안 치료된 그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이 원인처가 턱관절인 것을 미루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또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질병에 속하는 연축성 사경증이라고 불리는 근이상 긴장증 또는 이제 신경전신과 질환 중에 한 가지인 티익장애 또는 뚜레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희귀한 질병들이 턱관절의 어떤 미세한 그 균형 조절을 통해 주었는데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다른 치료는 안 되는데 턱관절의 미세 조절을 통해서 반복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완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박사님도 이제 난치병을 뭐 연축성 사경증 그리고 뭐 이제 근이상 긴장증 그리고 또 뚜레장애, 틱장애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참 종류나 범위가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주요 원인이 턱관절에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턱관절은 우리 몸의 이제 통제 사령부인 뇌신경계에 가장 인접해 있는 관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입니다. 우리 몸의 통제 사령부는 누구나 알 것 없이 뭐 주저없이 뇌라고 할 텐데요. 즉 뇌에 가장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22개 뼈로 이루어진 두개골 뼈 중에서도 턱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격투기에서도 서로 턱을 공격하려고 하고 또 가장 신경 써서 또 턱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생각해 보면 우리 신체에서 정말 중요한 곳,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정말 뇌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턱이 그렇게 우리 신체를 비롯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턱관절은 신경학적으로도 이 턱관절 주변에 9개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또 해부학적으로도 우리 뇌의 중심 센터인 이 중심 센터가 이 안에 있는 저평굴이라는 뼈입니다. 이 저평굴이라는 뼈의 가장 안쪽 또 중앙에는 이게 말 한 장 같이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뇌 하수체가 이거 가장 깊숙이서 보호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즉 이 우리 뇌 하수체에도 어떤 이제 턱관절의 밸런스가 깨져서 저평골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서 현대의학적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은 그런 여러 종류의 난치병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박사님께서 신경학적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또 근육학적으로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구조학적으로도 또 우리 신체의 어떤 전체에 관련된 특수한 관절면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근육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이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근육들이 자그마치 각각 136개 이상이 됩니다. 즉 양측 턱관절에 분포된 그 신경들이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각각 136개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모두 목뼈를 비롯한 전신 척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는 어떠한 미세한 불균형만 가해져도 관련 척추 구조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아무리 턱관절에 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턱관절에 아주 그런 작은 그 미세한 불균형이 있으면 척추가 틀어지게 된다. 예.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유를 전신 척추의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도 또 이제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예. 모든 척추의 운동 중심 축이 축추라고 하는 2번 경추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 목뼈만 보더라도 모든 목뼈는 축을 갖고 있는 2번 경추인 모든 척추는 축을 갖고 있는 2번 경추인 축추로 모두 집중이 돼서 연결이 되어 있고, 즉 근육과 인대, 근막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이 틀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목뼈조차도 모두 틀어질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축이 틀어지게 되면 모든 척추는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서로 깨진 균형을 보상하기 위해서 같이 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척추를 틀어지게 좌우하는, 그리고 이 축을 갖고 있는 축추로 하여금 틀어지고 또는 말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처가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턱관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네. 이제 박사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 예. 신경학적 그리고 근육학적, 구조학적으로 모든 척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처가 바로 턱관절이기 때문에 턱관절이 그래서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사실은 모두 관련 척추 구조의 불균형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치병일수록 척추 구조, 특히 1, 2번 경추가 목뼈가 너무 많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턱관절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턱관절과 난치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난치병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대부분의 난치병은 해당 척추 구조의 불균형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턱관절과 대부분 난치병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말씀에 또 공감이 갑니다. 예. 그런데 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척추 구조는 턱관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모든 척추뼈는 전신의 척추뼈는 2번 경추인 축을 가운데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축을 두고 머리도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래 턱뼈 역시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전신 척추 역시 이 축을 가운데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지구를 하나의 이제 우리 신체의 척추라고 비교한다면은 그 가운데 중심 축이 2번 경추가 있겠죠. 그리고 턱관절은 마치 지구의 이제 자전 중심 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데, 즉 지구의 자전 축처럼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 축이 약간의 기울기만 있어도 지구에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 신체에도 그렇게 아주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예. 턱관절과 또 척추, 머리가 모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축이 중심이 되지 왜 턱관절이 중요할까? 이런 또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은 좀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예. 예를 들어서 2번 경추인 이제 축추를 중심으로 척추의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머리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고, 턱관절의 또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와 턱관절, 우리 전신 척추의 모든 변화는 모두 척추의 중심축, 2번 경추의 축추를 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우리가 숙인다든지 또는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이 자세 변화가 있게 되면 축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 앉거나 뭐 서거나 움직일 때 어떤 부정적인 그 척추의 이제 자세에 의해서도 척추 중심축의 기울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또 축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머리의 위치 변화나 척추의 위치 변화는 아주 많은 움직임, 즉 많은 변화가 발생해야지 축의 기울기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턱관절에 있어서는 아주 미세하고도 조그만 자극과 턱의 좌우존 또는 위치 변화가 발생됐을 때 이게 턱관절에 분포된 이제 신경 근육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축추의 아주 엄청난 양의 기울기 변화에 변화를 유발하면서 신체 구조 변화를 유발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또 그 이외에도 별도로 또 직접적으로 뇌에 여러 가지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척추 중심축이 뭐 인체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중심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머리도 가능하고, 머리를 움직여서도 가능하지만 정말 많은 위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턱관절은 아주 미세한 변화. 그렇죠. 위치 변화가 있어도 참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턱관절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난치병이 사실은 턱관절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턱관절에 아주 조그맣지만은 어떤 불균형이 발생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난치병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척추와 신경계 구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치료 수기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지난 시간에 사경증을 앓던 청년이 마지막 완치 이후 남겼다는 치료 후기. 예. 사경증 결국 마음이 문제였습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이후 또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 그 청년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치료 수기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마지막 이제 치료 수기를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사경증을 앓으면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완쾌되어서 치료 수기까지 쓸 수 있게끔 해주신 박사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4년 전쯤 아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갑자기 목 떨림과 함께 목이 또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척추가 휘고 2달 만에는 걷지도 못하고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게 목 떨림 현상이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증 또한 너무 심해서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각종 대학병원과 유명한 한방병원을 다녀보아도 사경증이라는 병 자체를 모르는 분도 계셨고, 또는 굉장히 심한 증상에 오히려 신기하게 바라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경증으로 저처럼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던 중 분당 동국대 한방병원에 진료를 갔었는데 그쪽의 선생님께서 본인을 치료할 수 없고 유일하게 사경증을 치료하시는 분이 천안에 계시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심정은 그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큰 병원을 다녀보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천안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은 처음부터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띄엄띄엄 다녔고 치료도 열심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장 낫지 않는 현실의 불평, 불만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더 늦게 치료를 시작한 몇몇의 환자분들이 상태가 완치가 되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저 사람들처럼 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서러움과 오히려 불만이 가득 쌓여갔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선생님을 믿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반드시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처럼 선생님의 치료와 긍정적인 마음만 먹었다면 수개월간의 치료로서 나을 수도 있었을 병을 오랜 시간 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며 저는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병은 척추구조와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젠 그 말의 뜻을 저는 압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걷지도 못했던 저를 긴 시간 치료해 주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셔서 저 같은 환자들을 완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이 후기를 남겼던 이 사경증을 앓았던 청년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아서 결국 완치까지 됐나요? 예, 3년이 조금 넘게 치료하면서 자그마치 540여 번의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됐었습니다. 완치가 됐군요. 예. 예. 참 오랜 기간에 걸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그 청년에게 축하한다는 또 이야기를 남기고 싶고요. 예.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어디에서 또 이제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턱관절과 난치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난치병은 모두 여러분의 척추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 턱관절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난치병은 여러분이 척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질병이면서 여러분의 척추 문제는 또 대부분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척추와 신경계 구조가 무너져서 발생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만성병, 난치병, 그리고 척추 디스크 질환은 여러분의 턱관절 균형 조절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턱은 아프지 않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턱은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턱관절의 어떤 미세한 불균형은 모두 여러분의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경계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턱관절에 분포된 수많은 신경이 전신의 대부분의 척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척추와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저희 오늘 설명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